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의 임정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학생들 생리통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생리통, 이거 정말 보통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딸이 있는 아빠인데 또 딸이 있는 아빠 입장에서 또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여학생들을 만나보면 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또 자주 하고 하는 질문 1순위가 바로 생리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생리통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생리통은 왜 생기는지 이론적인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어려워. 이론에 관한 설명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생리통 증상마다 먹는 약이 다 달라야 되는데 생리통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내 생리통을 악화시킨 건 뭔지, 그 다음에 그 생리통 증상에 따라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마 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알려주지도 않거나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생리통에 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잡아서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 도대체 이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아파. 그럼 약간 억울한데? 근데 다른 애들 아프고 나도 아프면은 왠지 좀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같이 약간 좀 동병상련도 느끼면서 같이 좀 뭔가 좀 그래도 조금 위로가 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이 고생을 하고인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생리라는 것, 이 처음 시작하면 우리가 초경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끝나면 옛날엔 폐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완경이라고 합니다. 이 초경과 완경에 이르는 이 일련의 기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가. 예전에는 이것이 여성의 몸에 가해진 어떤 고통이고 또는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이고 어떤 아픔처럼 그렇게 많이 여겨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 완경에 이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으면 여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젊음, 어떤 그 아름다움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우울증도 오고 뭐 이렇다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점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경부터 완경에 이른 이 일련의 과정은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뭐랄까 신비로우면서도 내 삶의 하나의 일부인 것이지, 이것 때문에 막 내가 막 고통스럽고 내가 내 삶이 막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많이 걸으면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000보, 15,000보씩 길을 걸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도 빠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런데 어떤 게 있어요? 발이 아파. 하지만 또 내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게 있죠. 생리라는 것, 내가 생리를 함으로써 어떤 아픔이나 또는 어려움,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통해서 삶의 신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리라는 것이 여성을 굉장히 이렇게 발목을 붙잡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여성이 어떤 사회에 진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막 제약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자는 원래 좀 힘들지, 이런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이것은 나의 삶의 일부이고 내 삶을 신비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그 삶의 깊이의 과정이다, 어떤 신비의 과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적극적으로 소화하면 좋겠어요. 이것마저도 소화하면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막 여자는 막 그렇잖아, 여자는 원래 이렇게 말해버리면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좀 뭐랄까 조금은 더 적극적인 생각의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나가지 못하는 좀 조금은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첫 번째 요거 나의 좀 생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전환해보자, 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초경을 시작하는 연령이요, 평균 연령이 11.98세 정도로 잡힙니다. 이게 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해마다 통계가 좀 달라져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12살, 만 12세, 그러니까 5, 6학년 되면은 초경을 한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여학생들 또는 남학생인 경우는 너의 여친 얘기야. 이 녀석아, 너의 여친 5, 6학년 때부터 시작했어. 너보다 훨씬 어른이야. 어? 이게 이제 일찍 시작하죠.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내가 좀 준비되지 않았는데 먼저 생리통이 와버리니까 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오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좀 내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초등학생이 이 영상을 본다면 여러분 5, 6학년 되면 초경을 이미 하고 또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리통 때문에 어떤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의 친구들이 그러면 이런 불편함을 느끼냐? 지금 조사해 보면요, 50한 6, 7%의 우리나라 10대 여학생들이 극심한 생리통을 경험하는 걸로 나옵니다. 또 그 중에 뭐 한 10, 한 5, 6%, 15% 전후로, 그러니까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친구들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냥 걷지도 못하고 막 물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생리통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런 생리통을 느끼는 친구들 또 10명 중 한두 명은 또 너무 많이 아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실제로 많은 학교에 제가 가보면요. 그 보건실로 이제 제가 성적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건선생님이 담당자니까 가는데 꼭 그 침대에 베드에 누워있는 여학생들이 한두 명씩 어느 학교나 다 있습니다. 많이 그런 거 공감되는 친구들이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해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힐 필요 없어. 요거 하나 또 같이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제 어느 정도의 친구들이 생리통으로 그 불편함을 느끼는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생리통이 왜 발생하냐? 내가 간단하게 핵심만 잡아줄게. 생리통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몸에서 생리를 할 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이제 혈관을 타고 돌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면서 느끼는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생리통을 만드는 1차성 생리통을 만드는 원인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걷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이 정도는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2차성 생리통이에요. 나의 생활 습관, 음식, 주변 환경, 나의 컨디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2차성 생리통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거. 내가 그냥의 불편함 정도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막 죽을 만큼 그러진 않아. 이거는 뭐 힘들 수는 있겠지만 막 내가 울고불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2차성 생리통, 환경적인, 후천적인 또는 사회적인 요인이 나의 생리통을 악화시키고 있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뭐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요, 5가지가 핵심이에요. 많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보고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연구를 해보고 현장에 선생님이 친구들 만나보고 해보면 5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담배. 담배 얘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요 중증생리통을 40% 이상 뭐 40에서 한 41% 정도 악화시킨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이에요. 저도 담배 안 피고요. 저는 술만 마십니다. 저는 심지어 간접 흡연 이거 싫어가지고요 아예 이사까지 간 사람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딸만 3명 있다 보니까 우리 딸들한테 이 담배로 인한 이런 안 좋은 환경이 몸을 건강을 해칠까봐 생리통을 악화시킬까봐 전 일부러 이거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너의 남친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진지하게 그 관계를 고민해 보세요. 자기는 좋아서 할지 모르지만 자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힘들어지는 걸 알아야죠. 흡연하는 여학생들 있어요? 생리통 고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진한 화장이에요. 진한 화장은 여성의 특히 10대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내분 비계를 교란시켜서 생리통을 악화시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할 수 있는 메이크업은 아주 간단한 기초 메이크업들이 있죠. 뭐 비비크림을 좀 바른다든가, 파운데이션을 좀 한다든가, 립을 좀 한다든가, 뭐 눈썹은 살짝 뭐 요 정도? 너무 진한 스모키 이런 거는 저는 좀 추천하기 어려워요. 제가 학교 다녀보면 메이크업을 과도하게 진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메이크업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 비비크림, 선크림 뭐 아니면 립 이 정도 요 정도는 오케이. 난 그 정도는 오히려 자외선도 강하고 하니까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진한 메이크업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 피부에 랩을 씌우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피부 노화를 유발시킨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이를 먹고 나면요 피부가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조금 적절하게 좀 내추럴하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저는 메이크업 관련해서는요, 팔 스캔 같은 거, 이렇게 스캔 8번 때리는 거 있잖아. 물, 수분. 이런 게 훨씬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반이 틀어진다거나 하는 거예요. 자세가 안 좋아지는 거죠. 자세가 무너지는 거죠. 골반이 틀어지고, 특히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의 굵기나 모습이 변형되고, 이렇게 되면요, 생리통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여성 건강의 핵심이 이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하복부. 여기가 핵심이에요. 골반을 온전히 맞추고 건강한 자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생리통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력 부족이에요. 여러분 수족냉증 있는 친구들 있어요? 수족냉증, 손발 저리고 차갑고 시렵고 이런 친구들. 여러분 근력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고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요.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한다 이거야. 피가 잘 통하고 몸에 어떤 기혈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은 너의 생리통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스쿼트 한 50개에서 100개만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스쿼트 50개 하는데 많은 시간 걸리지도 않아. 몇 분밖에 안 걸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워하러 가기 전에 또는 샤워하러 들어가서 가볍게 스쿼트 몇 개 하고 그러고 샤워하는 거지. 이것만 해도 훨씬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일회용 위생용품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생용품 생리대. 지금 식약처에서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생리대가 건강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일회용 생리대 위생용품에서 휘발성 유기화 물질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또는 이게 또 발견되고 뭐 이런 자료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회용 위생용품을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위생용품 관련된 그 특정 브랜드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커뮤니티 한번 가보세요. 내가 어떤 위생용품을 사용하고 났더니 무슨 뭐 생리양이 줄거나 뭐 생리기간이 뭐 불규칙해졌거나 이런 그 이야기들 댓글들이 후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 건 몇만 건 있어요. 내 몸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생리대는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건 다음 시간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손에 꼽는 거 5가지 정리됩니까? 담배도 있고요, 진한 화장도 있고요, 골반이 틀어지는 것도 있고요, 근육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내 몸에 맞는 위생용품, 생리대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만 내가 맞춰나가도 훨씬 생리통은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리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쿼트도 열심히 하고, 골반도 바른 자세를 앉으려고 이렇게 노력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맞는 위생용품도 좀 찾아보고, 담배도 안 피고, 골고루 좋은 음식도 좀 먹고, 화장도 좀 내추럴하게 또는 안 하거나, 뭐 기본만 하거나, 이러면 되겠죠.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한 30%씩 감소한다. 이런 자료도 있거든요. 체온 유지하는 거. 저 여러분 롱패딩 좀 개성이 사라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여러분 순수하게 건강만으로 따지면 전 대찬성해요. 제 큰딸도 롱패딩 입고 다니라고 합니다. 몸 따뜻하게 해야 돼. 그게 중요해. 따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조절하는 거죠. 음식은 이제 생리기간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생리통이 좀 악화되니까요.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뭐 가령 인스턴트를 계속 먹어, 뭐 라면을 막 계속 먹고, 뭐 햄버거를 계속 먹고, 뭐 커피를 막 마셔, 고카페인 음료를 마셔. 그러면은 생리통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개 얘기했는데 제가 체온과 음식까지 뭐 커피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요. 5개, 7개 요 정도 기억하세요. 이것만 반대로 하면은 음식도 건강히 먹고 이런 거 좀 커피 같은 거 또 인스턴트 좀 덜 먹고 라면 특히 라면 이것만 좀 덜 먹어도 훨씬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리통 증상에 따라 먹는 약이 다릅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되냐 그 얘기 한번 해보는데요. 우선 크게 먼저 얘기할 거는 자, 이 약에 관련된 건 약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그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증상은 이런 식으로 찾아봐라라고 안내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거는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나의 증상을 말씀을 드리고 투약법을 지도를 받아서 약을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1번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 생리통 증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뭐 배가 엄청 아프다든가, 막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든가, 막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린다든가, 막 너무 예민해진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자, 네. 자, 우선 말 나온 김에 손발에 막 땡땡 부어,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내 몸에 뭐 혈액순환 또 기혈순환, 그러니까 기혈이라는 게 내 몸의 기운과 또 피와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그런 움직임,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 내 몸에 이뇨작용 같은 걸 좀 도와주는 그런 성분 있는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먼스 뭐 타 땡땡땡땡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보면 이제 파마브롬이라는 성분이 25mg 정도 들어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자궁 수축도 도와주고 우리나라 노폐물, 내 몸에 있는 노폐물도 배출시킨 걸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이 많이 붓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증상을 말씀드리고 투약을 지도를 받으시고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막 배가 막 너무 아프면 막 장이 막 끊어질 것 같아. 이런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장 경련이 막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진경제, 그러니까 장의 경련을 진정시켜주는 성분인데, 뭐 예를 들어 부수, 뭐 땡땡 플러스 뭐 이런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그런 계통의 약을 약사님께 지도를 받아서 투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경, 배가 너무 아프면 진경제 성분 있는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내가 막 온몸에 막 바디마디가 저리면서 막 염증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브루펜 계열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나땡 뭐 이런 거 있지. 그다음에 뭐 탁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약이에요. 예, 그런 약을 약사님께 말씀드려서 지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그날 요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성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너무 예민한 스타일인 경우, 특히 내가 예민한 스타일인 경우에는 평소에 허브티를 좀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허브차 같은 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캐모마일 같은 거나 모링가나 뭐 이런 거 많이 마시거든요. 그다음에 목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생강차랑 한방차도 좀 마시는데 허브차 같은 거 제가 많이 마셔요. 뭐 캐모마일 같은 거 국화차 같은 계열인데 그런 계열인데 이거 먹으면 이제 항염 항진 기능도 좋고 또 마음도 좀 연하게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해주고 잠도 좀 숙면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 그 허브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생리통 증상이 다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운동하는 것도 습관을 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음식도 뭐 다시 조절을 하고, 우리 집에서 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또 내 방의 어떤 환경적인 안정성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또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예민하고 또 너무 이렇게 많이 힘들어 좀 처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영향도 큽니다. 생리통이란 건.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밝은 곳으로 나와서 몸의 움직임을 좀 갖는 그리고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러면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리되죠? 증상에 따라 어떤 성분이 있는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 습관 이런 걸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요. 요거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건강한 생리통을 아주 뭐 아름답게 내가 충분히 뭐 너 왔냐? 반갑다 친구야. 내 친구지 뭐 너 내 삶의 동반자지 뭐 우리 이번에도 잘 지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 생리통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